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지 않고 그리기, 말하지 않고 말하기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스몰 챕터하고 다섯 번째 스몰 챕터는 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여기인데, 이 중에서 지금 특히 서거정의 시를, 독자라는 시를 정민 선생님이 분석하신 글을 이거는 진짜 뺄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볍게 이제 정어의 고양이 눈이 이게 뜻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 시인이나 화가나 전부 어떤 순간의 묘사를 할 때는 그 사물을 그대로 리얼리티가 있게 그려낸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로 담아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양화 그리고 한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정신을 담아내야 된다. 그거거든요. 실제로 화가 동양화가 그리고 한시 작가들이 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작법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부분 중에서 서거정의 독자를 어떻게 이 정민 선생님이 분석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이게 이제 독자시입니다. 예, 보면 홀로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뜰이 비어 있어요. 빈 뜰엔 비기운만 어둑하다라고 했고요. 물고기 흔드는지 연잎이 건드는지 이건 뭔지는 잘 모른다. 추정을 이렇게 할 뿐이다는 거죠. 까치가 밟았는지 가지가 이제 이렇게 뒤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검은고 같은 경우에는 젖었지만은 줄은 여전히 울리고 화로 같은 경우에는 식었지만은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율시를 했으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3, 4구고 5, 6구기 때문에 딱딱 이렇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까치 밟았는가 가지 뒤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요 앞에 하고 그다음에 검은고 바로 요거 있죠. 요런 것들이 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보면 1, 2구하고도 같이 이제 숨이 쌍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으니 온종일 문을 닫아 걸고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거정이 쓴 시입니다. 서거정은 조선 초중기에 어, 그 문영을 20몇 년간 지냈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문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시를 정말 많이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거정이 그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쓴 분이고 시를 또 잘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정민 선생님 얘기로는 일견 속세를 떠나서 치과하고 있는 은사의 유유한 생활을 노래한 작품인 듯하다. 안 그렇죠. 왜냐하면 요것 때문입니다. 예. 검은 거는 젖었어도 줄은 울리고 화로는 식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이제 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속사정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찾아오는 손님이 없이 혼자 앉아있다는 일부에서 음, 체념도 있지만은 누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도 섞여있는 심리 상태가 만난다. 라고 했는데 타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쓸쓸한 현실을 마주보고 있는데 3, 4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행에서 시인의 시선은 지금 보면 물고기가 흔들어 움직이는 연잎의 살랑거림, 까치가 앉았다 날아간 나뭇가지 일렁거림 이걸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건 아니고 서재나 마루에서 약간 떨어진 공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전부 시인의 추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변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고독할 뿐 아니라 건태로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 정민 선생님은 이렇게 시인의 심정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행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입니다. 검은 거는 젖었지만 줄은 울리고 화로는 식었지만은 불씨는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왜 이랬습니까? 아직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쓸모 있다는 겁니다. 검은고하고 화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이제 검은고하고 화로라는 거죠. 이 보면은 세상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작중 화자는 아직 가슴속에 경국 제세의 포부, 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경영하고 세상을 한번 이렇게 평정해보는, 다스리는 요런 포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직도 쓰임새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7행, 8행, 1, 2행하고 숨이 쌍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길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고 문을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륜과 포부를 펼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야 이제 이 정민 선생님 얘기를 하듯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앉아 있는 독자, 이거는 시절이 너무나 지금 자기한테는 불리한 시절이기 때문에 홀로 앉아서 오롯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작가의 본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정민 선생님이 평가를 하셨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글쓰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글쓰기를 해낼 수 있다면 최상이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뭐 사족은 아닐지라도 뭐 큰 의미 전달은 없고요. 정호의 고양이 눈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정호는 대낮이죠. 이때 고양이 눈은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눈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되었다가 빛이 많이 드는 정오에는 일자로 변합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오에 고양이를 그렸다면은 눈이 땡그랗게 이렇게 되면 안 된 겁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가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 절묘한 시점을 포착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면은 그 시점에 맞는 그림이 전해져야 되고 시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견이라는 조선 초의 화가가 그 그림 별로다. 왜냐면 고개를 올려보면 뒤에 주름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그 헛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늙은 사람이 손자한테 밥을 떠먹이는 그림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이거를 보고 아 어린애한테 밥을 먹일 때 밥을 먹이는 사람도 저절로 하고 얘기를 하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그림을 그렸으면 이 그림은 엉터리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쭉 가서 음, 구양수, 송나라 때 유명한 작가이죠. 이 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그림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이 활짝 피고 색이 말라 있는 걸 보니 이것은 해가 중천에 있을 때의 모란이고 고양이 눈의 검은 눈동자가 신락같이 가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오의 고양이 눈이 맞기 때문에 제대로 그린 그림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황전이라는 새의 그림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새는 목을 움츠리면은 다리를 펴고 다리를 움츠리면은 목을 펴지 둘 다 펴 있는 경우는 근육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없다.
예리하게 관찰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송나라 진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형상을 그릴 때 반드시 정신을 전해야 합니다. 정신을 전하려면은 마음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겉모습을 똑같이 그렸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제대로 그려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인도 정을 머금어서 이를 펴고 경문을 대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물상을 그려냄에 있어 그 정신을 얻게 된다면은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써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작업이 없으면은 그림만 그리듯이 어, 시도 뭐 언어만 그냥 나열해 버리는 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청나라 원매의 말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용모에 부족함이 있는지라 분을 바르고 연지를 칠한다. 재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 쓰고 그걸 이제 책에서 이걸 부단히 찾는 겁니다. 옛사람의 문장이라고 해서 다 잘 된 것은 아닌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꾸며서 가지고 웃고 거짓으로 슬퍼하도록 이렇게 해낸 거. 요거는 이제 광대가 하는 말뿐인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미인을 그려도 사랑스럽지도 않고 난초를 그려도 향기조차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글쓰기를 해내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는 전부 유명한 시인들이 잘 쓴 시가 맞기 때문에 그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속뜻을 전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초를 거친 끝에 한 줄 한 줄을 심지어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사이에 작가의 그 저희가 숨어 있습니다.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여러분들의 글쓰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한시의 감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달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후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테크닉적인 면을 보는 건데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도 괜찮은 거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